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즉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어 원자 모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면, 뭐 돌턴이 쪼개고 쪼개다 보면 안 쪼개질 거야 해가지고 돌턴 원자설이 나오고, 그 다음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해가지고 톰슨 원자 모형이 나왔죠. 전자를 발견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실제 구조가 그렇냐라고 하면서 원자핵이라는 걸 발견을 하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밀리리아 놀고 있을 거야 라는 것까지 이제 러더퍼드가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보어가 뭐 저쪽 멀리서 이제 발머의 실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 그랬죠? 근데 러더퍼드 모형이 말이 안 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라고 하면서 보어가 이런 모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원자핵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밀리리아 막 도는 게 아니라 뭐다?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 1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1층만 뿅 하고 돌아. 이래야 뭐다?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래야 안 변하죠. 그 다음에 2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2층만 돌아. 3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3층만 돌아. 4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4층만 돌아. 이게 뭐다?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뭐 와이파이 같이 생겼는데 궤도야.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 그 특정한 에너지라는 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층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가 그러면은 1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1층, 2층, 3층, 4층 이거를 이제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그냥 이걸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 그 다음 N 껍질이다 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며. 그치? 근데 내가 그려놓은 걸 보니까 어때?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건물 생각하면은 1층, 2층, 3층, 4층 얼추 간격이 비슷하잖아. 근데 얘는 안 비슷합니다. 그러면 올라감에 따라서 어때? 올라감에 따라서 1층은 1층, 2층은 2층, 3층은 3층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진 않을 거야. 얘는 식이 있습니다. 자, 1층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얼마입니까?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1층에서의 위치 에너지, 즉 에너지 준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제곱분의 K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K는 뭐 1312줄이다, 뭐 킬로줄 퍼 몰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숫자로 탕 하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 주어지면 그냥 K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다. 얘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다. 자,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지? 그치? 1껍질은 뭐야? 1제곱분의 K. 2껍질은 뭐야?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3껍질은 마이너스 3제곱분의 K. 이렇게 되겠네. 그치? 즉, 각 층마다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n층일 때 n제곱분의 K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서 사실은 무한대 껍질까지 있습니다. 무한대 껍질로 가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 거야? 0이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다시 필수 개념으로 와서 보시면은, 자, 전자가 원운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 껍질이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 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어떻게 생각하라고? 위치 에너지, 그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뭐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여기선 숫자로 썼네요. 1312kJ per 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껍질 수를 뭐라 그런다? 주양자 수라고 한다. 맞죠? 자, 그리고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니까 올라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큰 거 맞잖아. 그쵸?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표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아래쪽에 있을수록 안정한 겁니다. 화학에서 안정하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야.
화학에서 안정하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니까 아래층으로 갈수록 뭐다? 에너지가 작다. 즉 안정하다라는 표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바닥 상태의 뭐래?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 상태라고 돼 있네.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수소다라고 하면은 일쪽이 일쪽이잖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뿅 하고 돌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1번 껍질에 있으면은 안정한 상태야. 이걸 바닥 상태라 그래. 근데 수소인데 전자가 1번 껍질에 없고 뭐 2번이나 3번으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어때? 불안정하겠지. 뭐 언젠가 떨어지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2번 껍질이나 3번 껍질 혹은 1보다 어쨌든 큰 껍질로 가가지고 돌고 있으면 뭐다? 그거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즉 들뜬 상태보다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 있는 불안정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전자 전이 시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발머 실험도 뭐 이런 거였지. 수소 기체를 슉 하고 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치식했더니 무슨 빛이 방출됐다라고 했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전자한테 그 에너지를 준 거야. 전기를 취직한 게 전자한테 에너지를 준 거라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4층까지 갔다라고 칩시다. 자,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1층과 4층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전자가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1층에서 4층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그치?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뭐 예를 들어 수소면 불안정할 거 아니야, 그치?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다시 원위치로 오고 싶어.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층과 1층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게 뭐다? 보어 이론의 핵심이었어.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에서는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층과 1층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은 4층과 1층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걸 잠깐 지워볼게요. 잠깐 지워보고 여기다가 실제로 자,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지 구해보시면 자, 어떻게 된다고? 4층의 위치 에너지, 즉 에너지 준위와 1층의 위치 에너지, 즉 에너지 1층의 에너지 준위를 뺀 만큼이 뭐다? 이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다. 그치? 여기서랑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차이만큼.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요거 뭐라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구한다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요걸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k 마이너스 1껍질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분의 k겠죠? k 하면 어떻게 나와? 16분의 15k 나오죠. 그치? 아, 4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16분의 15K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이를테면은 전자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4껍질에서 1껍질로 한 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4에서 2 떨어진 다음에 잠깐 쉬고 2에서 1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4에서 2 떨어질 때 그만큼 방출하겠지. 4에서 2 차이만큼. 그치? 그 다음 2에서 1 떨어질 때 또 그 차이만큼 방출을 하겠지. 그쵸? 그러면 요걸 비교해 보자고. 4에서 1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랑 4에서 2 떨어졌다가 2에서 다시 1 떨어지는 거를 비교를 해보자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래. 4에서 1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는 4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간 거의 합과 같아. 4에서 2 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 플러스 2에서 1 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합과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이거 뭐야?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4에서의 에너지 준이 마이너스 2에서의 에너지 준이지. 그치? 얘는 어떻게 돼?
2에서의 에너지 준이 마이너스 1에서의 에너지 준이지.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결국에서는 요거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면은 결국에서는 뭐다? 요노마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자,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계속해서. 그치?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고 있는데 빛이라는 거는 뭐야? 빛이라는 거는 파동이야. 물론 입자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파동성도 있거든. 파동이기 때문에 주기라는 게 있고 진동수라는 게 있고 파장이라는 게 있어. 그죠? 빛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빛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은 진동수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 진동수라는 거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런 거거든.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런 거야. 그러면은 1초에 느릿느릿 이렇게 진동하는 애랑 겁나게 빠르게 진동하는 애랑 누가 에너지가 크겠어? 겁나게 빨리 진동하는 애가 당연히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겠구나? 진동수에 비례하겠구나. 그래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뭐 이 상수가 뭔지는 알 필요 없어. 어쨌든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 자, 얘를 진동수에 대한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H 곱하기 4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이게 요거지? 얘랑 얘랑 같잖아. E는 HF라며. 그치? 는 H 곱하기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플러스 H 곱하기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플랑크 상수 전부 지워지겠죠? 상수니까. 그치? 그러면은 에너지의 합이 요거다라는 거는 진동수의 합이 요거다라는 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즉,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치? 요식은 요식과 같다라는 거를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봐. 파장이라는 거는 한 번 진동했을 때 이 파장의 길이거든. 이 파동의 길이. 그러면 길이가 막 이렇게 널널하게 긴 애랑 그 다음에 길이가 겁나게 짧은 애랑 뭐가 세 보여? 아무리 봐도 얘가 세 보이지 않아? 밀도가 높으니까 뭔가 얘가 더 세 보이잖아. 뭔가 강력해 보이잖아. 그치? 맞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뭐다? 에너지가 큰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H 곱하기 람다분의 C다. 여기서 C라는 거는 그냥 빛의 속력이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인데 알 필요 없어. 어찌됐든 람다분의 HC인데 파장에 반비례하는구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는구나. 요걸 아시면 돼.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식으로 정리하면은 자, 이 4에서 1로 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 4에서 1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분의 HC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치? 그럼 요거는 4에서 2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분의 HC 플러스 2에서 1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분의 H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치? 결국에서는 어떻게 돼? HC 지워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역수의 아까 같구나.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지문들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식 같은 경우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